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노하우를 수출합시다. 최근 중국의 환경 전문가가 언론을 통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발 미세먼지 시즌이라 국내 대기질이 최악인데 중국에서 사과는커녕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단단히 열이 받은 한국은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거침없이 중국을 지목하는 등 관련 책까지 나오며 중국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한미합작으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거라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 전문가들은 정신 못 차리고 황당한 반응 내놓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지난 설 연휴에 숨쉬기가 텁텁할 정도로 전국에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발생해 국내에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것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한민국 하늘이 잿빛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 역시 중국에서 유입됐는데 특이한 점은 중국 폭죽놀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 춘제 때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폭죽의 요란한 소리로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병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춘제 폭죽놀이가 재개되면서 중국 내 초미세먼지가 평소의 6배 이상 급증했다는데요. 올해 춘절이 중국에서는 완전한 포스트 감염병 체제로 맞이한 첫 명절인 만큼 각종 행사가 역대급 규모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춘절 이동량은 작년보다 26% 늘었으며 홍콩에서는 5년 만에 대규모 폭죽 행사가 열려 33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는 새해를 기념하는 각종 폭죽 행사와 조상을 위한 가짜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와 같은 행사가 진행됐고 결국 춘절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산둥성 내 한 지역은 지난 12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98.9마이크로그램/세 세제곱미터를 기록할 정도로 춘절 행사 때문에 대기질이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에 따른 피해가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퍼진 건데 우리나라 설 연휴였던 지난 12일에도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폭죽놀이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에도 직접 악영향을 준 것으로 중국 때문에 희뿌연 설 명절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은 중국 춘절마다 중국 동북부 미세먼지가 심한 데다가 이번 연휴엔 서풍이 불며 산둥성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흘러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네티즌은 한국 언론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여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미세먼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대기질 개선 노하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자는 중국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이 나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여기에 팔을 걷어붙인 인물은 왕수샤오 칭화대 환경대학 교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9년 유엔 환경계획의 아태지역 대기오염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고 2015년부터 인도와 필리핀, 태국과 대기질 관리에 대해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왕 교수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대기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 비법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억제한 중국의 지혜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높은 수요를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 배출 통제 및 비용을 대기질 편익과 건강,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통합평가 시스템 연례회의와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방중하는 각국 대표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 전문가와 관료들이 대기질 관리 경험을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보호국과 칭화대가 손잡고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왕 교수는 그들은 중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급속한 대기질 개선을 목격했고 동시에 중국 경제는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대기질 수준은 왕 수샤오 교수의 주장처럼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8일 기준 신장자치구 우자취시 대기질 지수는 중국 내 가장 높은 273을 기록했는데 해당 수치가 201에서 300 사이면 1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250.4마이크로그램에 달하며 매우 건강하지 않으므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 내에는 허난성 신샹과 안양, 랴오닝성 번시, 허난 허비 등 AQI가 200이 넘는 도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신장 허태는 환경 전문 연구기관 어스오알지가 꼽은 지난해 가장 공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듯 중국 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치명타를 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대기 개선 노하우를 수출하자고 주장하니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더 오염시키고 퍼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수긍이 갈 텐데 중국 위행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오염이 뇌기능을 변화시켜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되면서 중국의 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자살자율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등 이번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최근 펑장 홍콩 중문대 교수와 선천 미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교수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아주 작은 입자인 초미세먼지는 뇌의 화학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격성과 감정 조절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상실을 유발하며 우울증, 불안감, 치매 등 각종 신경인지 장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자살률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중국 내에서 대기오염 예방과 통제 계획을 실시한 2013년 이후 중국의 자살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 통제 정책이 개시된 4년 뒤 2017년 중국의 자살률은 2014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열과 풍력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동안 중국의 PM2.5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분석 결과가 초미세먼지 농도와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기오염이 자살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증거도 제시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현상인 열 반전이 일어날 때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지표면 가까이 자리하는 열반전 현상은 2-3시간 지속될 때 PM2.5 농도는 1%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 중 오염된 입자가 신체와 정신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드러나면서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바쁜 상황이라 중국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를 제시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겨울철 대기오염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우주 공간까지 조사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나사는 지난 19일부터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에 들어가 미세먼지 비밀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진행됐던 한미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의 후속 연구로 나사는 8년 전에도 비행기를 한국에 보내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내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냈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중 중국 영향이 34%를 차지한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오염이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관측 지역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필리핀과 태국으로 확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0년 우리나라가 정지 궤도에 환경위성을 올려놓은 위성을 활용해 조사의 수직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 위성의 관측 범위는 일본에서 인도까지,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이 고도 36,000km에서 대기질을 관측하면 나사는 걸프스트림 비행기가 고도 10km 지점에서 대기질을 원격 관측하고 비행실험실 DC-8을 이용해 우리나라 상공을 초저 공비행하면서 관측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날아온 나사 소속의 연구용 항공기는 겉으론 보통 비행기와 다를 게 없지만 안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가득한데요. 이른바 하늘 위의 실험실로 개조된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상공을 10시간 가까이 비행하며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행 중에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실시간으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면에서 6km까지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비행기에는 26개의 장비가 있고 1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한반도 내의 정확한 오염물질 유입 경로를 알아내는 미세먼지 발생이 중국 때문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원과 나사가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담긴 예비종합보고서를 내년에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쯤이면 중국은 꼼짝없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스트 소속 전문가 책도 나오는 등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중국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